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손용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뭐라 그럴까요? 늘 우리들이 하는 스타일이, 여태까지 했던 디자인의 형태들이 도움형에 가까웠죠. 그죠? 동그란 모양은 구형이라고 그러죠. 공을 반을 자르면 반구형이 돼요. 돔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돔형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죠. 돔형이란 자체의 정해진 형태 안에서 다시 이거를 재해석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변화를 주면서 모양을 바꿔서 도명의 형태를 갖다가 다양하게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아랫부분 바구니만 봐도 바구니 자체가 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꼽으실 때, 바구니를 꼽을 때 고민을 해요. 어떻게 꼽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구형의 바구니일 때는 구에 가깝게 꼽아주시고요. 사각의 바구니일 때는 사각의 가깝게 꼽아주셔서 바구니와 위에 꽃들과도 하나 연관성을 가진 통일된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시 둥근 도명의 바구니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마치 이렇게 짚을 이용해서 그 바구니를 짠 밀짚 바구니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밀짚 바구니, 여름에 어울리게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밀짚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제가 작품 구상을 하다 보니까 밀짚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친근감이 오죠. 친환경적이면서 친자연적인 소재로 해서 친근감이 오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국적으로 할까? 이국적으로 하기에는 이 밑에 있는 지폐 질감들이 굉장히 토속적이고 시골스러워서 그럼 좀 더 친숙한 이렇게 시골 분위기로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화살나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화살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사계절 다 좋아하는 게 화살나무예요. 화살나무 또는 혼잎나무라 해서 보면은 여기 싹이 나오죠. 혼잎이라는 싹이 나와서 그 혼잎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나물을 무쳐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혼잎나무라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날개들이 있어요. 이렇게 콜크 날개들이 있는데 여기 바로 콜크 마개 하는 그런 콜크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혼잎 또는 참빗나무라 해서 참빗을 만드는 재료를 쓰는 게 바로 이 화살나무예요. 그래서 주로 요거는 이제 암벽 같은데 이제 그 주위로 많이 자라는데요. 보면은 그렇게 새싹이 나와서 이쁘고요. 또 여름에는 새싹 같은 게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일부러 새싹 같은 거 훑어내세요. 훑어내셔가지고 이 가지 자체 그대로 마른 소재, 드라이플러 소재를 쓸 수가 있고요. 가을이 되면 이 잎에서 또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가을 느낌을 물씬 낼 수 있는 게 이 화살나무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면 그냥 이렇게 말려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게 화살나무거든요. 저도 이거 봄에 준비했던 거를 물을 그냥 계속 담궈놨어요. 너무 바짝 마를 것 같아서 담궈놨다가 약간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아서 다시 빼놨는데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나무의 질감과 이 밀짚 바구니의 질감이 굉장히 시골스러운 풍을 해서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살나무 자체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도전적이죠. 그죠? 삐죽삐죽 도전적인 거를 갖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냐면 이건 역시 이 도전적인 화살나무의 이 모습을 갖다가 방사선형으로 엮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적인 화살나무를 이렇게 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구를 중심에서 사방형으로 방사선 형태로 꼽아 나갔어요. 방사선 형태라는 것은 한 점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방사선 형태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방사적 구성으로 꼽아 나가지만 화살나무 이 그죠? 가지와 가지 사이에 있는 이런 공간감들이 또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역동적이지만 화살나무와 자칫 돔이란 형태가 무거워 보이고 너무 둥글기 때문에 꽉 막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도명의 스타일이지만 여기에서 화살나무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갖다가 적당히 유지하면서 장가지들이 나오는 그 공간감을 갖다가 운동감을 같이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화살나무 자체에서는 역동적이면서도 이렇게 꼽아놓고 보니까 장가지들에서 또 운동감도 부여되는 형태의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나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형에 가깝게 꼽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자,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꼽으실 때는 바구니와 소재와의 황금 비율을 늘 생각하시면서 과다든지 가소의 비율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뭐 부러진 가지든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자, 약간의 길이 차이를 두면서 이 화살나무 자체 가지가 운동감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같은 길이를 하다 보면 화살나무의 특유의 장가지 이런 느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약간은 길이 차이를 약간씩 두시면서 자, 장가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게 해주시는데요. 자, 될 수 있으면 가지 끝에 방향을 갖다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꼽으시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운동감, 방향성 역시 위쪽으로 꼽아서 화살나무의 강직감 또는 뭐 운동감을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보게 꼽으시는 것보다는 화살나무를 위쪽으로 방향 자체, 가지 끝의 방향 자체를 위쪽으로 하여서 좀 더 역동적으로 꼽아주시는 것도 화살의 어떤 이렇게 잔 가지들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화살의 어떤 그런 화살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도형으로 꼽아 나가지만요. 반복적으로 꼽아 나가지만 가지 자체에서 굵고 가늘고의 어떤 이런 거 긴장감도 나오죠. 그죠? 가지 자체 길고 굵은 어떤 긴장감, 반복적인 화살나무의 작업입니다. 자, 방사선형으로 꼽아 나가는 작업이지만 그렇지만 변화됐다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자, 화살나무의 뾰족뾰족한 것들이 마치 찔릴 것 같아서 긴장감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도형으로 꼽아 나가지만 화살나무의 특성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여러분들이 꼽아 나가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어떤 뭐 동적인 느낌이라든지 긴장감 같은 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새롭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 너무 많이 꼽으시는 것보다는요, 적당히. 자, 사방으로 꼽아 나가는 방사선 형태이기 때문에 바구니 자체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꼽아 나가시면 전체를 갖다가 네, 적당히. 자, 이렇게 해서 네,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꼽아 나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화살나무는 때에 따라서는 화살을 이렇게 구부려서 조형적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구부려서 이렇게 걸쳐 놓는 데든지 이렇게 조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화살나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화살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잘만 쓰시면 굉장히 조형적인 느낌으로 가면서도 모던한 느낌. 거기에서 또 시골스러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화살나무죠. 화살나무 하나의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꼽아놨을 때, 방사선 형태로 꼽아놨을 때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긴장감, 동적인 느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화살을 적당히 꼽으셨으면요. 화살이란 자체와 이렇게 바구니, 짚을 이용한 바구니 자체가 시골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꽃들도 역시 뭐 이국적인 이런 꽃들보다는 소담하게 뭐 소국 같은 것들이든지 아니 오늘처럼 이렇게 헬레니움 같은 종류들 꼽아서 좀 더 자연에 친숙하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꽃을 꼽는데 이미 꽃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헬리늄의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꽃을 꽃꽂이라고 해서 어렌지를 해 나가죠. 정리정돈해서 꽃을 꼽아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꽃꽂이 플라워 어렌지멘트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우리가 플로리스트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니 해도요. 아무리 아름답게 꼽은 꽃이라도 자연의 모습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자연에서 자란 꽃들의 모습이 가장 이쁜 것 같고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꼽을 때에도 바구니의 질감과 소재의 질감들을 갖다가 그런 걸 특성을 잘 살리셔서 하나는 좀 자연스러워. 여기에다가 이런 화살나무 자체에다가 저기 장미 같은 것들이든지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꽃들을 꼽는다 그러면 참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들국화 분위기가 나는 가을에 들국화 분위기 나는 이런 것들을 헬리늄이든지 소국 종류를 이용하셔서 전체적인 구도에서 바구니와 그 다음 헬리늄과 화살나무의
뭐 안정된 균형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안정성 있는 균형감 이런 것들을 배제하셔서 연출해 주시는 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선은 뭐 도명이란 자체가 자, 여기서는 공간 자체가 열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닫혀 있는 공간에서 다소 좀 빽빽하게 다소 좀 꽃의 양을 많이 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나무를 구심점을 해가지고 꽃들을 갖다가 조금은 풍성하게 바구니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대로 좀 풍성함을 갖다 여기다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거든지 한 가지만 이루어졌을 때, 그 자체는 굉장히 꽃이 단조롭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같은 종류의 꽃을 갖다가 아니면 같은 계열의 색을 갖다 섞어 쓴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솔리를 자, 헬리늄 자체가 약간 뭐랄까 뭐 예쁜 꽃의 색깔이 강하게 예쁜 꽃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난다면 이렇게 솔리다스를 이용하셔서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로 가시는 거죠. 자, 이런 필러 플라워 종류를 이용하셔서 살짝 부드러운 이미지로 해서 역시 화살을 구심점으로 한 방사적 구성을 해서 헬레늄 사이사이로 갔다가 이 솔리다스트를 꼽아 넣으시면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갈 때 마치 갈대밭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이 솔리 느낌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헬리늄 사이사이 해서 외곽 안쪽에만 꼽으시는 것보다 외곽 쪽에도 꼽아서 자연스럽게 안 바깥이 연결될 수 있는 물이. 자, 그룹핑 기법이란 것은 같은 종류의 꽃을 서로 모아서 꼽아요. 그럼 그룹핑 종류의 꽃들을 모아서 꼽다 보면은 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효과를 보이지만 분리시킨다라는 것은 다소 또 좀 단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부드럽고 이런 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러면 많이 섞여 있죠.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셔서 이렇게 사이사이로 좀 꽃을 꼽아갖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너무 이 솔리와 그 다음 헬레니움들이 참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사이 여기서 살짝 흔들리면서 꽃이 꼽혀 들어가는데요. 그럴 때 작은 흔들림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성의 섬세한 부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책상이 흔들리면서 꽃들이 거기서 같이 이제 움직여주네요. 네. 자, 전체적으로 꽃을 꼽을 때 늘 균형감, 그 다음에 균형감이라서 무게감도 나타날 수 있고 시각적인 질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적당히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꽃들이 많이 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꽃들은 빨리빨리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치 여기는 벌써 가을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빨리 성큼 가을이 다가와서 마치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살포시 날아앉아서 가을을 갖다 기다리는 그런 느낌도 이 바구니에서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꽃들을 갖다가 소담하게. 자, 그래서 솔리 자체도 슬쩍 이렇게 화살나무 쪽으로 살짝 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주세요. 네. 하지만 너무 많이 화살나무 쪽으로 솔리를 꼽다 보면은 이 화살의 섬세한 요런 장가지들의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솔리에 의해서 묻혀지기 때문에 화살 쪽으로는 그저 살짝만 따라가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리를 갖다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나서 지금 솔리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 방사선 형태로 따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살이라는 그런 화살나무를 구심점으로 해서 모든 꽃들이 사방으로 지금 방사선 형태로 꼽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갖다 여기서 많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살짝 꼽아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헬리코늄이 남아있으면
자, 도명이란 자체는 중심이 약간은 높아요. 사실은 높이와 넓이가 반지름이 같게 나오지만 우리가 꽃꽂이 선상에서는 도명을 꼽을 때는 살짝 윗부분이 조금 긴 듯하게 꼽아주시는 게 시각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이 좀 보기가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금은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굉장히 시골스럽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런 오렌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자, 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노란과 색의 흐름은 노란색에서 초록으로 가서 고동색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의 질감끼리 갈 때는 굉장히 여유롭고 은은한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색깔이 아니면 같은 톤으로 갈 때 조금 더 강한 색을 넣어줌으로 해서 서로의 색감을 갖다가 더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히페리쿰을 갖다가 이용해서 네, 히페리쿰을 이용해서 살짝 섞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꽃들이 요거는 감목입니다. 감목 종류예요. 자, 키가 낮은 감목 종류인데 요렇게 히페리쿰을 갖다가 살짝 색깔을 갖다가 화살나무 쪽으로 지금 제가 연결해서 넣고 있습니다. 역시 히페리쿰을 쓴 이유는 도명 자체가 둥근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히페리쿰도 둥글고 솔리도 둥글고 끝쪽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소재 자체도 쓰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히페리쿰을 저는 화살나무 쪽으로 가장자리로 넣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선과 그 다음에 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나오겠죠, 그죠? 점과 선의 연결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히페리쿰을 갖다가 화살나무 쪽으로 연결해서 넣고 있어요. 자, 점이 모여서 하나의 긴 선이 나오고 이럴 때 역시 화살나무가 이 히페리쿰이 너무 길게 나온다 그러면 화살나무, 요 장가지들이 많이 이제 위축이 돼 보이겠죠. 자, 보세요. 그냥 단조롭던 그 바구니에서 히페리쿰이 요 빨간색이 머물름을 해서 좀 더 발랄해지면서 화살나무를 이 모든 것들이 화살나무에 근접해 가고 있죠. 조금 전에는 화살나무와 꽃들이 약간이 분리된 형태였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렇게 히페리쿰의 빨간색을 솜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래 위에 연결감이 있어요. 이러면서 슬쩍 좀 전과 마찬가지로 슬쩍 가운데 부분에도 많이는 넣지 마시고요. 많이는 넣지 반복성을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섞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한결 바구니는 더 이렇게 한층 더 풍요로워지면서 색감 자체가 굉장히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들어감으로 해서요. 이렇게 굉장히 운동성이 있어졌어요. 네. 머물렀던 색감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빨간색이 주는 의미. 우리가 꽃꽂이에서 꽃색에서 빨간색은 가장 어두운 색이고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꽂고 낮게 꼽아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히페리쿰 자체를 갖다가 안쪽으로 표현을 해서 슬쩍 섞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색깔이란 것은 같은 유사색 톤으로 가되 거기에서 같은 유사색이지만 색감 자체를 더 진한 색을 갖다가 마지막에 연결해 주시면 다소 이렇게 너무 안정된 색깔들이 굉장히 운동감 있게 활동적으로 웃는 모습으로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방사선 형태를 갖다가 도명을 갖다가 방사선 형태로 해서 도명 자체의 작품을 반구형의 하형을 가지고 이 자체는 방사성을 해서 하형 자체는 반구형 도명을 했습니다만 화살나무를 방사성으로 연결하면서 거기에 대한 움직임과 역동감과 거친 질감들을 갖다가 이 작품에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안정적인 수평에다가 굉장히 강한 직감이 수직, 그죠? 평안한 수평형의 화살나무와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수직적인 느낌들이 대비 효과를 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가를 내면서 거친 질감과 다소 부드러운 질감들의 어떤 그 소재 자체의 특성들도 여기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역시 여기서 또 하나 반복성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요. 자, 여기 화살나무와 밑에 집바구니와 같이 어울리는 원두막을 소품이지만 이 자체 하나를 갖다 포인트적으로 넣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더 시골스럽게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오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뭐 데코를 갖다 위에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켠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코해서 이렇게 해서 원두막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의 그 장식으로도 훌륭하고 또는 뭐 계절감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올리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밑에다가 소품으로서 이렇게 내려놔서 하나의 이제 그 작품 자체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완성된 미에서 또 하나 슬쩍 이렇게 여운을 주는 이런 소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자, 움직여야 된다면 올려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하셔야 된다. 올려놓으셔야 되고 선물 받은 입장에서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요. 꽃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꽃을 즐겼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문방구 그림을 보면 일지이라 해서 나무 한 가지, 매화나무 한 가지에 국화를 하나 그려놨다든지 일지이하에서 뭐 대나무에다가 국화 두 가지를 갖다가 꼽아놨다든지 그래서 우리 선인들도 보면 꽃을 굉장히 사랑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이란 자체 하나가 벌써 자기의 형태를 가지고 완성된 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다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재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걸 미적인 형태로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꼽아서 풍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일지일화처럼 한 가지 한 송이 꽃을 꼽으면 해서 공간과 여백의 미도 느낄 수 있는 게 꽃이지 않나 싶어요. 네, 이렇게 바구니란 자체는 꽃의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양초로 꽂기보다는 내가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는 거야. 오늘처럼 나는 선을 살릴 거다 하면 너무 많은 양의 꽃을 꼽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양의 색을 섞는 것보다는 선 자체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메인점을 두시면서 꽃은 그저 소박하방에만 꼽아 나가신다면 서로가 어우러질 겁니다. 여기에 빨간 장미를 꼽았다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강함만 오는 거거든요. 강함. 그것도 어울릴 수가 있겠죠. 거친 화살나무와 빨간 장미와도 정말 색감 자체는 잘 어울립니다만 굉장히 이국적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구니에는 다소 안 어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재 선택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살나무를 이용해서 도명이지만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과 바구니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한 대로 꽃은 내가 느끼는 대로 꼽아 나가시면 돼요. 내가 오늘 슬플 때 꽃을 꼽으면 꽃도 슬프게 차분하게 꼽히고 내가 오늘 기분 좋을 때 꼽으면 꽃도 굉장히 발랄하게 꼽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꼽을 것인가 1 더하기 2란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가는 마음 느끼는 대로 꼽아주는 게 바로 꽃꽂이라는 겁니다. 플라 어레인지먼트, 꽃을 정리정돈해서 꼽는다는 뜻이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화살나무를 이용해서 꽃바구니를 꼽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